안녕하십니까. 국사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정희섭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이제 그 국사를 갖다가 같이 하게 될 텐데 그 처음에 이렇게 국사를 갖다가 접하실 때 대단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사 그러면은 단순하게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국사가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국사를 좀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이제 좀 다가가고 싶으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잘 파악하게 되면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은 국사가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이제 쉬워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반복이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반복해서 교재를 갖다가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예, 첫 번째 강좌로서 이제 그 우리 역사의 어떤 역사의 이제 의미와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역사를 갖다 공부하는데 과연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역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역사. 자, 이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바로 이제 지내올. 자, 지내올 역자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예, 바로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예,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과거의 사실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있는 이 사자는요, 여러분, 바로 이제 기록으로서, 기록으로서의 자,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는, 자, 과거의 사실, 또 하나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은, 낼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하는데, 요것밖에 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실로서의 역사는 바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19세기에 이제 그 전반에 이제 랑케라는 사람이, 독일의 이제 그 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 사실로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역사 서술을 갖다 강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사실로서의 어떤 역사를 갖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랑케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랑케사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19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E.H. 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과거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재해석하는 바로 이제 역사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 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바로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 또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바로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다음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만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더 하나 드릴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660년에 백제가 망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 거짓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역사가에 거기 뭐 판단이 들어가고 주관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삼국통일은 뭐 민족 통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분명히 요거는 사실도 있지만 역사가의 해석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해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빼버렸기 때문에 그냥 대동강 이남만의 통일을 가지고 바로 그걸 민족의 전체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삼국 통일이 뭐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런 건 뭐로서 역사이다?
그렇죠.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뭐,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 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 다음 민족문화 이해,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 선사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의 문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데, 자, 선사시대의 문화. 선사시대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역사를 구분할 때 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선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예, 선사. 그럼 이 선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기록 이전의 역사를 갖다 뜻하는 겁니다. 기록 이전의 역사.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자, 선사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자, 역사시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요걸 갖다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문자의 사용 여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문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문자, 자, 즉, 기록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어디를 갖다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뭐 이제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런 시대를 갖다가 이제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선사와 역사 이렇게 이제 나눠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선사시대를 갖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를 갖다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문자의 사용 여부라고요. 그래서 문자의 사용 여부를 가지고 나눠준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